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여러분이 105번 문제죠. 271페이지 10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 자, 우선 기억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기억의 상황이 이제 나오죠. 이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 담보 인정 비율을 50%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려 할 때 A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자,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자, 이 주택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우리가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몇 프로를 적용하죠? 50%를 적용하죠. 50%. 이때 대출금을 얼마 받고자 한다? 2억 원을 받고자 하죠. 대출을 2억 원을 받고자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주택 가격은 얼마냐? 이 주택 담보평가 가격은 0.5분의 2억 원이니까 우리가 얼마죠? 우리가 4억 원이 되겠죠. 자,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줘서 20억 원을 5로 나눠주니까 4억 원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기억에 대한 주택 담보 평가 가격은 4억 원이 되겠고요. 니은 볼까요?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인 B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 10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B의 대출 가능 여부죠. 자, DTI인데 DTI는 이 소득에 있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자, 이 우리가 매월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나왔다?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 원이 지금 150만 원이죠. 100만 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 원일 때 소득은 얼마냐? 자, 소득은 4천만 원이죠.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니까 매월이니까 월 소득 고쳐주기 위해서는 12개월로 나눠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가격은 얼마가 나오죠? 이 가격은 4천만 원에 100만 원에 12 곱하면 1,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이니까 몇 프로? 우리가 30%가 되겠죠. 30% 곱하기 우리가 100%로 가기 위해서 100을 곱해줬더니 30%인데 몇 프로가 적용되죠? DTI는 40%인 지역에서 30%가 나오죠. 우리가 작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4억 원이 나와야 되겠네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6번 문제로 가는데, 자,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은 현재 상가를 임대 보증금 2억 원의 세를 주고 있으나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은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현재 상가 관리 소요되는 필요 재경비는 연간 300만 원일 경우에 홍길동은 매월 얼마 정도의 생활비 수익을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가? 자, 월세 전환 보증금이 얼마죠? 자,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이 2억 원 중에서 얼마? 1억 원이죠. 자,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이 1억 원이 되는데, 이 1억 원인데 월세 전환 이율은 연 몇 프로? 14%로 보죠. 자, 월세 전환 이율이 연간 14%로 보니까 이 1,400만 원이 우리가 연간 월세 수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연간 월세 우리가 수입이 지금 1,400만 원이 되는데, 이 1,400만 원에서 또 연간 우리가 필요한 이 경비가 얼마죠? 우리는 300만 원이죠. 이 30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우리가 1,100만 원이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죠. 자, 그럼 이 1,100만 원 우리가 매월 우리가 생활비 수입은 얼마냐? 매월 생활비 수입. 매월 거기 보니까 매월 얼마 정도의 생활비 수익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1,100만 원. 이 1,100만 원 우리가 수익에서 얼마를 나눠주죠? 12개월로 나눠주면은 약 우리가 1만 6천 우리가 약 나오겠죠. 91만 6천 우리가 600원 정도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약 92만 원 정도가 되겠죠. 92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7번 문제를 보면은 이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우리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대출 승인 기준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대출 승인 기준을 봤더니 담보 인정 비율은 70%다. 자, 첫 번째 담보 인정 비율은 70%.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70%죠. 70%. 0.7인데 문제는 이 갑소유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 4억 원이죠. 4억 원. 자, 4억 원이니까 여러분이 대출금은 이 4억 원에 70%를 곱해준 2억 우리가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2억 8천만 원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 DTI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나오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0%죠. 자,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인데 문제는 소득이 얼마 나오죠? 자, 이 소득이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연간 소득 4천만 원에서 이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거?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이 되겠죠. 이 저당 상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곱해주면 되죠. 연간 저당 상수 0.1인데 이 값이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50%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곱하기 0.1은 4천만 원에 0.5를 곱해주면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따라서 대출금은 양변을 0.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분모분자 10을 곱해주니까 2억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우리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대출 우리가 가능한 최대 금액은 2억 원이 되겠죠.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2원인데 2억 원에서 빼줘야겠죠. 뭐를 빼줘야 돼? 기존에 대출 얼마? 8천만 원 받았잖아요. 이 8천만 원 기존에 대출 금액 8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가 나온다? 1억 2천만 원이 나오겠죠. 요걸 우리가 뺀 1억 2천만 원이 바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다. 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 자, 기존 대출 금액이 8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얼마다?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 108번 문제인데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0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 보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은 얼마냐? 자, 지분 배당률 여러분 공식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죠. 그래서 뭐에 대한 우리가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이 아니라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지분 투자액은 얼마죠? 지분 투자액은 6천만 원. 6천만 원이고 이 세전 현금 수지는 300만 원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공 두 개가 없어지죠. 그러면 300만 원을 60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우리가 5%가 되겠죠. 100을 곱해준 건 퍼센트로 간다는 얘기죠. 5%.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2번 지문 가볼까요? 우리가 상가 건물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 원 이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우리는 부채 비율을 묻는 거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을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자기 자본이 8억 원이 나와 있고 은행 대출금이 4억 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곱하기 100,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부채 비율은 몇 프로?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순영업소득이 2,100만 원이고 총 투자한 금액이 3억일 때 자본 환원율은 얼마냐? 자, 자본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은 뭐의 역수? 우리는 순소득 승수의 역수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니까 분모는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순영업소득과의 비율을 의미하겠죠. 순소득 승수와 역수 관계인데, 자,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 3억 원에서 우리가 순영업소득 2,100만 원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300만 원이겠죠. 300만 원, 2,100만 원, 300만 원 나눠주니까 7%가 되겠네요. 7%.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원이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냐? 자, 자기 자본 비율을 지분 비율이죠. 자기 자본 비율은 지분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자, 부동산 가격은 4억 원이 부동산 가격인데 은행에서 4억 원 중에서 1억을 대출받았으니까 자기 자본 얼마? 3억 원이죠.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75%가 되겠죠. 맞는 질문. 부채 감당 비율은 1.5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자, 5번 부채 감당률은 1.5인데 순 영업 소득은 1,000만 원이다. 이 경우에 뭐죠?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냐 얘기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냐 묻는 건데,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1.5분의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니까 1억 원을 15로 나눠주면은 얼마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약 우리가 660, 약 7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로 갑니다. 이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자본환원율은 얼마냐? 자, 이 종합환원율을 묻는데 종합환원율은
순소득승수와 역수관계죠. 그래서 순소득승수와 역수관계인데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지금 8억 원에 대해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 연간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10%가 되겠죠. 종합환원율 10%가 되고 이 저당 비율은 뭐가 나오죠? 저당 비율. 두 번째 나오는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이 저당 비율은 LTV 대부 비율을 의미하는데 자, 부동산 가격은 총 투자한 금액 8억 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인데 문제는 8억 원에서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3억 원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3억 원은 대출금이죠. 그래서 8분의 3이죠. 자, 8분의 3 곱하기 우리가 100을 해주니까 약 37.5%가 나오겠죠. 37.5%. 2번도 맞는 질문. 자본 회수 기간은 뭐냐? 역수죠. 자, 소득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인데 얼마죠? 우리가 8천만 원에 대한 8억 원의 비율인데 얼마? 10. 이 총 투자한 금액 8억 원을 순영업소득 8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3번 맞고 이 지분환원율은 몇 프로냐? 자, 네 번째 이 지분환원율. 자, 이 지분환원율을 우리는 지분배당률이라고 하죠. 지분배당률은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니까 뭐에 대한 우리 총 투자액이 아니라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인데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 문제는 연간 순 영업소득 8천만 원에서 저당 지불액 4천만 원을 뺀 세전 현금 수지는 이 4천만 원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겠고 지분 투자액은 5억이 되겠죠. 5억 원. 5억 원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주면은 500만 원, 4천만 원 500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8%가 되겠네요. 8%. 4번 정답이죠. 7%가 아니라 8%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5번 부채 감당률은 얼마냐?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8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이 저당 지불액이죠. 4천만 원 몇 배가 되냐? 2가 나오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정답이죠. 자, 11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110번 문제나 111번 문제 이렇게 사례가 주어지고 계산을 5개 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요. 이럴 때는 정답이 뒤에 있어요. 4번 아니면 5번에 정답 지문이 있다는 걸 늘 유의해 두시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저당 환원율, 저당 상수가 나오죠. 자, 1번에 저당 환원율, 타인 자본 환원율을 저당 환원율, 우리가 저당 상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인 자본 환원율, 우리가 저당 상수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대출금, 대출금에 대해서 자, 이 대출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대출금은 얼마 나오죠? 지금 문제에서 대출 비율이 50%인데 부동산 가격이 단위가 1,000원인데 얼마죠? 10억 원. 10억 원에서 대출 비율이 50%니까 대출금 5억 원, 자기 자본도 5억 원입니다. 그럼 대출금이 우리가 5억 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대출 비율이 50%니까 우리가 자기 자본 5억 원, 대출금 5억 원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저당 환원 이윤이니까 부채 서비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오는 금액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자,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은 지금 문제에서 순영업소득 얼마? 5천 우리가 700만 원에서 5천
순영업소득 5,700만 원에서 뭐를 빼면 세전현금 흐름 1,700만 원을 빼겠죠.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은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을 빼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지. 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5,700에서 1,700 빼니까 4,000만 원이죠. 그럼 공득이 없어지니까 500만 원, 4,000만 원, 500만 원 나중에 몇 프로? 8%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당 환원율 우리가 8%가 나오겠고,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이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의미하는데, 지분 배당률은 뭐에 대한 이 지분 투자액이죠. 여기 지분 배당률, 지분은 지분 투자액 얼마? 대출금도 5억이고 우리가 이 지분 투자액도 5억 원입니다.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치 10억에서 자,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지분 환원율 세전현금 수지 1,700만 원이 되겠지. 1,700만 원 곱하기 하니까 500만 원 1,700을 우리가 나눠줬더니 3,000 우리가 4%가 나오겠죠. 3.4%가 지분 환원율. 자, 세 번째 구하는 게 뭐를 구하는 거죠? 공실률을 구하는 거죠. 공실률. 공실률은 가능조소득에 대해서 가능조소득 10억 원이겠죠. 자, 문제는 우리가 가능조소득이 1억 원이네. 1억 원. 가능조소득이 바로 잠재총소득이 가능조소득입니다. 가능조소득이 여러분 거기 잠재총소득이 1억 원인데 여기서 공실이 차지하는 비인데 문제에서 관로안의 공실은 뭐죠? 잠재총소득과 유효총소득인데 잠재총소득 1억 원에서 뭐를 빼주면 돼? 유효총소득 9,500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9,500만 원을 뺀 요게 공실인데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우리가 5%가 되겠죠. 공실률은 5%가 나옵니다. 자, 영업경비 비율. 자, 네 번째 영업경비 비율은 이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이 비율을 묻는 건데, 자, 조소득 우리가 얼마죠? 1억 원에서 영업경비는 우리가 유효조소득에서 여러분이 가능조소득 또는 잠재총소득 1억 원에서 유효총소득 9,500만 원 9,500만 원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 5,700만 원을 빼주면 요게 영업경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800만 원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3.8%가 되겠죠. 3.8%. 자, 38%가 38%가 되죠. 1억 원에 3,800만 원이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자본 환원율 또는 다섯 번째 종합 환원율이 나오죠. 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 환원율은 총 투자한 금액 얼마? 부동산 가치 10억 원.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치 10억 원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소득 5,700만 원. 순영업소득 5,7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몇 프로? 5.7%가 되겠죠. 5.7%.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 이렇게 5개를 다 계산하는 이런 박스형 문제는 거의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에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계산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12번 문제 하나 가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를 보시면 금융기관이 대출 비율 50%와 총부채 상환 비율 30%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적은 금액을 한도입니다. 자, 차입자의 월 불이백은 얼마냐?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우리가 LTV를 구해야겠죠. 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50%를 적용하죠. 우리가 대출 비율 50%. 대출 비율은 대부 비율입니다.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은 1억 원이죠. 주택 가격은 1억 원이고 우리가 차입자는 얼마? 우리가 연소득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출금은 1억 원에 0.5를 곱해주면 얼마? 5천만 원이 나오겠죠. 5천만 원. 자, 두 번째 DTI가 나오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자, 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 이 차입자의 연소득은 얼마다? 1,0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차입자의 연소득은 1,000만 원인데 몇 프로 적용? 3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 대출금에 지금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주어졌는데, 이 저당 상수가 우리가 월로 주어졌죠. 지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월 저당 상수는 0.0643으로 주어졌죠.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대출금 곱하기 0.06443이 나오는데, 요곳에서 0.3 곱하기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이요, 이 1,000만 원이 연간 소득이거든요. 지금 월로 주어졌거든요. 이게 월 저당 상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걸 월로, 연간 소득을 월로 고치기 위해서 12개월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12개월로 우리가 나눠주면 돼요. 그럼 3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0.3 곱하면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니까 얼마? 2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25만 원이 바로 뭐죠? 이 대출금의 월 저당 상수를 곱한 25만 원이 매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러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25만 원인데, 문제는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0.006443인데 25만 원이 되겠죠. 나눠주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을 했더니 약 3,000, 우리가 3,800 약 80만 원이 나와요. 대충 3,000 약 880만 원 나오니까 요 두 조건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거든요.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해 주니까 얼마를 대출해 준다? 3,88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때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차입자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25만 원이 된다.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자, 투자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 대출 기준이 두 가지 나왔죠. 우선 부채, 또 감당 비율. 부채 감당 비율이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 비율이 부채 감당률 1.2 이상 나오죠.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요걸 나오는 거죠. 자, 이 값이, 자, 순 영업소득 문제에서 연간 순 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이 나오고, 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이 대출금의 저당 상수, 문제에서 우리가 저당 상수가 얼마 나와 있죠. 연간 저당 상수 0.1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0.1. 그래서 요 수식을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이 부채 감당 비율이 1.2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자, 분모 분자에 우리 관련해서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얼마? 0.1 곱하기 1.1에 1억 5천만 원이죠.
분모 분제 10을 곱해주니까 12분의 15억 원. 또 1점이죠. 이게 분모 분제 10을 곱했어요. 또 분모 분제 10을 곱해주면 12분의 150억이 되겠죠. 그럼 나눠주니까 12억 우리가 5천만 원이 되겠네요. 12억 5천만 원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12억 5천만 원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부 비율이죠. 자, 대부 비율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인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우리가 평가 가격은 15억 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대부 비율은 0.8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0.8에 15억 원 곱해줬더니 12억 원이죠. 자, 요걸 모두 충족하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바로 12억이 되겠죠. 대출 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2억 원. 여러분이 12억 5천만 원 하면 안 됩니다. 12억 원.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됩니다. 12억 원.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이론에서 중요한 유형의 계산 문제를 다 푸셨는데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될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수식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적응 능력을 우리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이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